지난 6월 23일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3분 스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베이더 위성을 실은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은 비행 30분 만에 지구 정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죠. 이로써 중국은 베이더 위성 항법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넣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 위치 확인 서비스 시장의 왕좌에 앉아 있는 미국의 GPS에게 베이더우라는 경쟁자가 등장한 겁니다. GPS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군사 안보로 넘어갈 때는 대단히 무서운 그 정보통신 능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도 GPS와 같은 어떤 위상법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 시대에 들어가려면 이제 바로 이런 그 GPS, KP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좀 자격이 점점 확보된다고 그럴까요? 26년 만에 완성한 중국판 GPS. 베이더우의 구축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가지려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자 국가의 힘을 좌우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 지구 정지 궤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불꽃 튀는 기술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나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 길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GPS가 제 역할을 하는 순간이죠. 바닷길을 알려주며 선박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GPS의 일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응급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휴대폰 GPS는 자동으로 사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을 둘러싼 모든 범위에 위성 항법 장치가 적용되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위치인식 기술. GPS라 불리는 익숙한 이 용어 속엔 사실 우주와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넓고 깊은 위성 항법 기술의 역사와 발전이 담겨 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세틀라이트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인 GPS는 위성 항법 장치라고도 합니다. 항법이란 비행기나 선박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지리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이 항법 장치가 구동하기 위한 시작점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물체,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휴대폰의 위치는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공간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어떤 곳에서부터 전파가 이제 송신이 되고, 그럼 내가 공간에서 그 전파를 수신을 받으면 그러면 광속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파가 출발한 곳에서 낮까지 걸린 시간을 내가 잴 수 있다면 거기다가 광속을 곱해서 자신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곳에는 큰 원이 될 텐데 나는 그 원 위에 있겠죠. 그러면 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거리를 재면은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원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원과 원이 만나게 되면 내 위치를 이제 교점에 의해서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필요한 것은 4개 이상의 위성만 있으면 나의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시간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GPS가 구동하기 위해선 항법 위성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정지 궤도로 쏘아 올린 항법 위성 4개. 먼저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분석해야 하는데 위성이 보낸 전파의 시간 정보를 수신기에서 받은 시간 정보와 비교해 그 차이로 빛의 이동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때 위성의 좌표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세 개의 위성 위치에서 각각 원을 그려 계산하면 수신 위치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위치 값에 나머지 한 개 위성의 값을 대입하면 오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실행되기 위해선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우주 위성 부문, 둘째는 지상 관제 부문,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자 부문입니다. 항법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의 제어국과 사용자의 GPS 수신기가 있어야만 위치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GPS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성이 필요하겠죠. 지구 위에 떠 있는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글로벌 하려면 30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일본처럼 지역을 하려면 7개의 위성이 항상 머리 위에 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성 위에는 우리가 거리를 잴 때 필요한 어떤 전파를 송신할 수 있는 그 항법 탑재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GPS라는 것은 시간을 재서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성에는 원자시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상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시각을 동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성의 상태, 그다음에 위성의 궤도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그런 국이 지상에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수신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해발 2180m의 고도. 이 하나의 궤도 위에는 3개의 주위성과 1개의 예비위성, 이렇게 4개의 GPS 위성이 위치해 있고 적도를 기준으로 각각 55도의 기울임각을 갖는 6개의 궤도에 4개씩 위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GPS 위성은 지구의 전 범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 GPS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의 항법 위성을 통해 구축된 GPS라는 브랜드 서비스를 우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983년 9월 1일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007편이 구소련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69명 탑승자 전원 사망. 사고의 원인은 당시 항공기 운항에 사용했던 관성 항법 장치 INS의 고장으로 007편은 항로를 이탈하며 민항기가 지나지 않는 소련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소련 공군은 미그기를 보내 경보 사격을 했지만 007편은 그때까지 항로를 크게 벗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영공 침범으로 오인한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되는 칼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사용하던 관성 항법 장치가 항공기의 자세를 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오차가 누적돼 위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났죠. 민간인 여객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탐지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참하게 소련이 격추시키는 바람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다 죽었죠. 그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GPS를 정보를 민간도 사용할 수 있게 하라. 당시엔 GPS를 군사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민간의 GPS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미국은 민간용 GPS에
고의적인 잡음을 넣어 위치 정보의 정밀도를 떨어뜨렸는데요. 당시 민간용 표준 측위 서비스는 30m에서 100m. 고의로 정밀도를 떨어뜨린 건 위치 정보의 노출로 인해 국가 보안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PS의 활용도가 커지며 2000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고의적 오차 발생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민간용과 군사용은 서로 다른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오차 범위는 민간용 20에서 30m, 군사용은 약 10m입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 속에서 GPS를 사용할 수 있는 건 관련 사건 사고가 있었고 개발국의 선택이 있었으며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용으로 하는 건 암호화해서 하고 민간용으로는 누구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한편 또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측면에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죠. 공짜로 사용하지만 GPS 수신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거는 미국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곳에 위치한 S바스 사업단을 찾았습니다. S바스는 위성 기반 오차 보정 시스템의 약자로 GPS의 오차 범위를 추가적인 위성 방송 메시지를 통해 줄이는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S바스 사업단은 2014년 항공기 운항에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설립됐죠. 현재는 시스템 단계를 준비 중이며 2023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바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라고 하는 단체에서 표준을 정한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고요. 처음에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긴 한데 일반 사용자, 차량 항법이라든지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변이 확대된 시스템입니다. S바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GPS 시스템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S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위성 기반 오차 보정 시스템. 약 10m의 위치 오차를 3m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보정 기술이죠. 이 보정 시스템 또한 위성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대 예산이 소요되지만 위치 보정 기술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S바스를 국제 표준이라고 한다면 각 나라 고유의 S바스 시스템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와스, 유럽은 에그노스, 이외에도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이 S바스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며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위성 기반 오차 보정 시스템의 이름은 바로 카스입니다. 항공기가 GPS를 사용해서 항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GPS에 많은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S 신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개발했는데 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의 성능도 보증되지 않고 신호의 오차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한 시스템을 항공기에 착륙에 사용하려다 보니 위상항법 신호가 가지고 있는 오차를 확인해서 보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보정하는 오차가 잘 보정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성능을 위상항법 시스템의 위치 결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바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PS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성의 고도인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GPS 신호는 대기권을 이루는 전리층과 대륙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때 신호 굴절이 발생하며 전파 지연이 나타나는데 특히 전리층에서의 신호 교란 현상은 전리층의 전자 활동 상태에 따라 시간대와 시기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선 전국에 설치된 기준국의 위치 정보를 중앙처리국에서 수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평균 GPS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 정보를 위성통신국으로 보냅니다. 위성통신국에선 S바스 신호를 만들어 정지궤도 위성으로 송신하는데요. 메시지를 받은 위성은 보정 신호를 방송하고 수신기가 있는 곳에선 보정된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구축 단계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개발한 시스템은 전 세계 7번째 시스템이고요. 한국은 아마 22년부터는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호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용 신호이고요. 23년부터는 항공기라든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위치 보정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충주에 위치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준국을 찾았습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바다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지의 기준국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곳 충주 기준국은 6개의 기준국 중 한 곳입니다. 기준국이란 GPS 측량에서 좌표가 정확히 고정돼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좌표의 기준이 되는 곳으로 정밀하게 측정된 위치를 통해 GPS 위성 신호의 오차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보정된 신호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죠. 충주 기준국은 GPS 오차를 분석하여 1m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보정 정보를 중파 송신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위성항법 보정 기준국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는 GPS 위성 31기와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27기에 대한 보정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용 내비게이션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산림관리, 자원관리, 공간 정보 활용, 측지 측량, 자율주행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기준국의 역할은 GPS 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와 오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곳의 위치 좌표는 분명히 증명된 것이므로 GPS가 보내온 신호가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각 기준국은 신호를 받고 또 보내기 위한 장비들이 구축돼 있습니다. 크게 증폭을 해서 이게 위성을 직접 수신받는 안테나인데요. 이 안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 장비에서 받은 이제 데이터가 충주 기준국으로 들어가서 수신기라는 기계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오차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며 오차 값을 생성하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으로 오차 값을 전송해 다시 수신하는 S바스와는 달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기준국에선 자체 송출 안테나를 통해 직접 보정 신호를 방송합니다. 이는 해양 측위에 활용하는 GPS 보정 시스템이 항공 분야에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를 지상 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상 기반 시스템은 기준국을 중심으로 반경 80km의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위해 중파형 송신기를 사용합니다. 해당 범위에 속한 사용자는 수신기를 통해 실시간 보정 신호를 받을 수 있고 GPS 위치 오차를 1m 이내로 보정할 수 있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선 전국의 기준국 상황을 통합 모니터링합니다. 6개의 기준국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제어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춘천, 평창, 충주, 영주,
무주, 성주에 설치된 기존국은 전국을 아울러 GPS 보정 신호를 방송하고 있으며 그 실시간 현황을 이곳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죠. 국립해양추기정보원은 우리나라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기존 GPS의 위치 오차 10m에서 1m 이내의 정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성 항법 보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GPS 재민과 같은 전파 교란 시에도 항법 시스템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 시스템인 노란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법 장치를 갖추지 못한 소형 어선이나 레저 선박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앱인 헤로드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선 높은 정확도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상파 항법 시스템 로란시를 운영합니다. GPS 신호는 대기권을 통과하며 신호가 약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의도로 신호가 교란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거리 무선 항법 시스템 중 하나인 로란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항공 등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로란시는 GPS 교란이 일어날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지상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항법 시스템. 이동수단의 필수적인 위치 정보는 보이지 않는 기술과 국가기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점차 정밀해지고 있는데요. 드넓은 바다 위에 떠 있어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세상. 국내 항법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 4차 산업인 자유운항 선박이나 스마트 항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미터급 위치 정보를 고정밀 센티미터급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향후 10년간 43개 사업 약 700억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GPS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위성 신호의 오차를 줄여주는 항법 보정 시스템은 우리가 더욱 정밀한 위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이 보정 시스템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이 개발한 GPS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GPS의 소유권을 가진 미국이 서비스를 중단해버린다면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며 자국 GPS망 구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GPS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이고 중국도 자기네 걸 갖고 있어요. 중국은 지난 8월에 이제 정식으로 완성했는데 중국의 위성은 이름이 이제 베이더우라는 그런 위성항법 시스템인데 유럽도 마찬가지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자기네 시스템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나라는 글로벌한 서비스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최소한 뭐 25개, 30개 정도의 위성을 확보하고 있죠. 일본의 위성은 GPS와 달리 이제 지역 위성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자기네 영토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 7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베이더우의 글로벌 개통을 선언하며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GPS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26년 만에 이뤄낸 성과죠. 중국은 베이더우 구축에 성공하며 GPS로부터의 독립을 이뤘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위성 항법 서비스 범위를 모든 국가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GPS보다 더 많은 위성으로 운용되는 베이더우의 오차 범위는 일반용 5에서 10m, 군사용 10cm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점을 앞세워
전 세계 24시간 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죠. GPS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뭐 내가 어디 있느냐 를 알아내고 안 알아내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 안보로 넘어갈 때는 대단히 무서운 그 정보 통신 능력이죠. 서로가 호혜적으로 민간용 GPS 수신은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군사용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배타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옛 소련 시절 글로나스라는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때는 1982년. 글로나스의 운용을 위해 첫 위성을 발사했고 이후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소련의 붕괴로 그 존재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2007년 푸틴 대통령의 글로나스 정상화 계획 발표로 시스템 구축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현재 세계 각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도는 1m 이내로 GPS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판 GPS 구축을 위해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미국으로부터 정보 독립을 이루기 위해 유럽연합과 유럽우주국이 1999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민간에 서비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요. 30개의 위성 운용으로 전 세계에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의 세계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GPS, 중국의 베이더우,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이렇게 총 4개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에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진 이 시스템들을 아울러 GNSS, 전 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활,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이외에도 일본의 QGSS, 인도의 IRNSS라는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가 아닌 자국과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 RNSS입니다. 전 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사각지역을 보완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은 총 6개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혹은 뭐 외국에서 무료로 쓰는 시스템, 무료로 쓴다는 것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되다 갑자기 뭐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걸 쓰는 사용자가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전혀 외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국가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KPS, 우리가 구축하려는 한국형 GPS의 정식 명칭입니다. 2018년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알렸죠. KPS는 한반도 상공을 도는 위성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그게 우주 시스템과 위성 항법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지상국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요. 우주 위성 시스템이 항법 신호를 보내면 지상국에서는
이를 보정해 다시 위성으로 보내고 위성은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 반경 1000km의 오차 범위 1m 미만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죠. KPS는 이제 코리아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KPS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은 이제 전체 커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체를 커버하는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국방 쪽도 당연히 이제 쓸 거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이러한 요새 또 우리는 또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그 항공우주 쪽도 좀 변화가 빠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그 GPS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 자체로 갖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산업 발전이라든가 국가 유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마 큰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PS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항법용 주파수 확보와 위성 항법 탑재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지상국과 검증용 항법 위성을 개발하고 2027년에 첫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3단계에서는 마지막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끝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면 2035년엔 KPS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성 검토는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적이라든가 경영 관련된 경제성 요거는 아마 내년 3월 달쯤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이제 내년에 신청을 하니까 2022년부터 그 개발이 이제 시작되겠죠.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제 35년 되면 다 이제 끝나는 거죠. 배치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국민들께서 이제 계속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걸로 쓰시겠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KPS 구축 사업. 그럼에도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GPS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로열티를 요구하게 되면 GPS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곧 우리 사회 각 부분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우리의 길잡이가 돼주는 내비게이션은 위치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막히는 길목을 우회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죠. 하지만 GPS 사용이 어렵게 된다면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예전처럼 지도를 펼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GPS의 부재는 인명구조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GPS가 켜진 휴대폰은 조난자의 위치를 알려줘 구조대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돕는데요. 만약 GPS가 없다면 사고 현장 탐색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술인 것이죠. GPS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어 위치뿐 아니라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곳에도 활용됩니다. 컨테이너 이송 크레인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 GPS를 사용하는데요. GPS가 멈춘다면 시간과 위치 파악이 어려워져 물류 흐름이 엉켜버릴 겁니다. 이는 곧 공장, 마트 등 물류 공급에 영향을 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죠. 만약에 GPS를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피해를 돈으로 따지면 뭐 몇 조씩 되는 그런 피해액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GPS를 못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가 오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비게이션에 GPS 쓰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GPS는 위치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각도 주고 정확한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각을 이용해서 휴대폰에 어떤 시각을 맞추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4차 산업혁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연결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더 정교한 위치 기반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KPS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텐데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이 불러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2조 7천억 원. 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은 국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GPS 시스템의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첨단 산업을 GPS와 연관돼서 발전시키는데 한 스텝 올라가는 그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은 국가 안보와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GPS의 첫 시작은 군사용이었던 만큼 국방에 있어 GPS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이 무기이자 국가 안보 수단이 되는 겁니다. 비단 GPS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위성 항법 시스템에 의존한다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신호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우리 역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군사적 목적으로는 우리 GPS가 있으면은 원점 타격을 그대로 해요. 근데 미국의 지금 GPS를 받아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암호화된 GPS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 미국 전체의 무기 시스템의 GPS가 다른 나라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장비만 그 암호화돼서 넘겨주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이 있어서 군사 안보용 목적으로도 우리 자체 GPS가 있어야 된다.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주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위성 기술은 우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독자 기술로 완성한 위성을 궤도에 올리며 정지 궤도 위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을 우주로 보낼 발사체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KPS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이어진다면 꾸준히 쌓아온 우주 기술을 통해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일단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천리안 위성 그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체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는 GPS를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했던 뭐 외국에서 했던 이런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 필요한 기술들을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그 기획 사업할 때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가 됐거든요. 기초 연구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 근간으로 이제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산학연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관련된 기술들을. 위성 항법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이미 선발주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항법용 주파수와 위성 궤도를 확보하는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GPS 보정 시스템인 카스를 이용하면서 KPS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공조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위성 신호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파 세기가 약한 위성 신호는 늘 간섭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킹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가짜 GPS 신호를 실제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전송해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죠. 이를 GPS 교란 혹은 GPS 기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을 확보해 GPS와 KPS의 신뢰성을 높인다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GPS 신호는 굉장히 손쉽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GPS를 점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GPS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GPS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안전하게 GPS를 받을 수 있길 바라는 거죠. 주변에서 나를 제밍을 해도 제밍에 문제 없이 GPS를 항상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누가 GPS 신호를 훼손하거나 속이더라도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서 내 위치를 보호해달라.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GPS의 그 기술의 방향은 그런 것들, GPS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우주 시대의 막이 오른 이후 우리는 GPS라는 시스템을 통해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GPS로부터 얻은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었죠. 우리의 기술력이 있기에 더 정확한 위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우리는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한국형 GPS.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뉴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산업들, 연관된 산업들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이 KPS로 인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그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주 개발뿐만 아니고 GPS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먼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 나라의 국력이자 기술의 원천이 되어주는 위성 항법 시스템. 우리의 기술로 우주와 지상을 이어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